경제 뉴스를 픽해서 전해드리는 강성규의 픽. 첫 번째 키워드 확인할까요?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5일로 단축된다. 오는 5월 초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3단계에 걸쳐서 코로나19 일상 회복을 추진하는데요. 세계보건기구 WHO가 다음 달 말 또는 5월 초에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 해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서요. 우리나라도 여기에 맞춰서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를 경계로 낮출지 결정하겠다는 겁니다. 위기경보 단계는 관심, 주의, 경계, 심각으로 나뉘는데 2020년 2월 이후 가장 높은 심각 단계를 유지 중입니다. 오는 5월 단계가 하향되면 우선 신규 확진자의 의무 격리 기간이 현재 7일에서 5일로 단축되고요. 전국 18곳의 임시 선별검사소 운영도 중단되고 입국 후 3일차 PCR 검사 권고도 종료됩니다. 다만 실내 마스크 착용이나 감염 취약시설 관련 지침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두 번째 키워드 살펴볼까요? 집주인 동의 없어도 체납 여부 확인 가능. 이른바 빌라왕 사건도 그렇고요. 만약 집주인이 거액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다. 그러면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할 수 있겠죠. 물론 계약 전에 집주인의 체납 여부를 확인할 수는 있지만 집주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해서 재기능을 못한다는 비판이 많았는데요. 다음 달 3일부터는 임대차 계약 이후에는 임대인의 동의가 없어도 전국 모든 세무서에서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답니다. 임대차 계약서와 신분증 등을 가지고 가서 미납 국세 열람을 신청하면 되는데요. 민감한 개인정보인 만큼 오로지 현장 열람만 가능합니다. 임대인에겐 세무서에서 열람 사실을 통보해 준다네요. 하지만 계약 전에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해서 계약서에 세금 체납이 있을 경우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는 특약사항을 추가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 살펴보죠. 역시 부동산 관련 소식입니다. 계약됐다더니 부동산 불법 광고 적발. 이사할 집 알아볼 때 애플리케이션이나 SNS 등에서 먼저 찾아보고 부동산에 연락하는 분들 많으시죠? 막상 갔더니 다른 매물을 보여주는 경우 종종 있는데요. 미끼용 허위 매물이었던 거죠. 국토교통부가 이달 온라인 플랫폼에 올라온 중개 대상물 광고를 조사한 결과 모두 201건의 불법 광고를 적발했답니다. 유형별로 보면 이미 계약됐다거나 중개 수수료가 없다며 다른 매물을 소개하는 부당 광고가 163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중개보조원 등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이 광고를 하는 광고 주체 위반, 그리고 중개 대상물의 소재지, 면적 등을 기재하지 않은 명시 의무 위반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또 신축 빌라와 관련해 불법 광고를 한 분양 대행사 10곳도 적발해서 관계자 29명을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하네요. 마지막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1,000원의 아침밥 지원 확대. 앞서 ET에서도 여러 번 전해드렸죠. 1,000원의 아침밥. 아침 식사 결식률이 높은 대학생에게 아침밥을 1,000원에 제공하는 사업인데요. 학생 식당 오픈런까지 등장할 정도로 고물가의 식비 부담을 느끼는 대학생들에게 반응이 좋아서요. 정부가 지원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답니다. 당초 올해 69만 명 예정이던 지원 대상을 150만 명으로 예산도 15억 8천여만 원으로 2배 이상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사업 규모 확대 결정에 따라 새로 참여할 대학도 다음 달 모집할 예정이라니까요. 우리 학교는 왜 안 하지 했던 대학생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 될 것 같네요. 지금까지 강성규의 픽이었습니다.